여러분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간호조무사 1등 선배가 운영하는 공부 채널 귀간조입니다. 이번 영상은 과목별 기출지문 총정리 영상입니다. 기출문제에 자주 나오는 핵심 지문만 추려서 이 영상의 한 과목을 총정리했어요. 시작할게요. 간호관리. 간호를 관리한다. 간호 업무에 대해서 일처리를 하는 과목입니다. 우리 이거 왜 배워요? 우리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취업했습니다. 우리 어떤 직업 윤리와 태도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이드를 잡아주는 과목이 바로 핑크책에 있는 기초 간호학 중에서 간호관리 과목이에요. 실제 국가고시 100문제 중에서 2문제 정도의 비중이 있고요. 간호조무사의 직업 윤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냐,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항상 물어보잖아요. 제가 목차를 적었는데요. 여러분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간호 변천의 역사적인 고찰. 과거의 간호는 이렇게 생겼고 현대 간호는 이런 경향이다를 간단하게 알고 넘어갈 거고요. 간호 체계에 대한 개념. 간호는 인간을 건강하게 회복시켜주고 유지시켜주고 증진시켜주는 활동이라는 거예요. 간호의 역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본질은 사랑과 보호이다. 목표는 인간의 삶을 건강하게 영위하도록 돕는 것이다. 간호의 대상은 건강한 사람도 있고 환자도 있다 이거예요. 간호사업의 정의와 간호의 3요소. 우리가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면서 환자들을 만약에 간호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음만 가지고 되나요? 우리 왜 이렇게 머리 아프게 이론 배웠어요? 왜 우리 힘들게 실습 나갔어요? 다 지식과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기술을 배우잖아요. 우리 혈압도 재고요. 체온도 잽니다. 엉덩이 주사도 놓고요. 또 정맥 주사도 놉니다. 하임리히법, 심폐소생술도 다 할 줄 알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케어하는 거예요. 간호의 3요소. 굳이 뭐 기지사 이렇게 해서 기술, 지식, 사랑 외울 필요도 있지만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호를 한다 이해하세요? 간호 조직의 기본 원리. 우리가 왜 조직을 배웁니까? 실습 나가셔서 느끼셨겠지만 정말 그 조직이 참 짜증납니다. 맞잖아요? 그 위에 상사, 그 위에 또 뭐 팀장, 실장, 원장, 사무장 뭐 다 있어요. 의원뿐만이 아니라 병원급 또는 준종합병원, 종합병원까지도 간호조무사는 취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직에 대해서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개조명 분통 초성만 땄는데요. 계층제의 원리, 조정의 원리, 명령 통일의 원리, 분업 전문화의 원리, 통솔 범위의 원리가 간호 조직의 어떤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원리냐 이런 문제도 간간히 나옵니다. 이 페이지는 그냥 귀로만 들으세요. 제가 그 다음 페이지부터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간호 전달 체계의 기본적인 모델, 기능적인 간호 방법, 그리고 팀 간호 방법이 있다. 팀으로 운영하거나 다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당신은 IM만 하세요. 당신은 데스크만 보세요. 당신은 멸균기만 돌리세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3번 간호조무사의 직업윤리와 태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윤리를 가지고 어떤 태도로 환자를 대해야 되는가, 또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 바로 간호관리 과목이에요. 여러분 머리 안 아프죠? 괜찮죠? 재밌죠? 1번 간호 변천의 역사적인 고찰. 과거의 간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교사 알렌이라는 사람이 부상자를 치료해주면서 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너무 절실히 느꼈어. 그래서 고종 때 설립한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이 있는데 현대식 병원이죠. 이게 바로 광해원이다. 뭐 허준 이런 사람들이 침도 놓고 뭐 이렇게 탕약도 먹이고 했겠지만 현대식 병원이 생긴 것은 1885년에 광해원이었다. 1903년 한국 최초의 간호교육기관은 보구여관이다. 정동의 보구여관이다. 보구여관의 여가 여자 여자예요. 한마디로 부인병원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뭐 병원 가기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여성 전문 병원이 생겼는데 이게 바로 보구여관이고 최초의 간호교육기관이기도 했다. 간호는 직업이 아닌 사명이며 사람을 간호한다. 물론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뭐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거긴 하지만요. 의사도 그렇고 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있다. 사명이다. 직업이라기보다는 일단 사명이고 사람을 간호하는 것이다. 나이팅게일 기장은 상입니다.
제네바 적십자 본부에서 2년에 한 번씩 실시되고 있다. 2년마다 주는 상이다. 나이팅게일 너무 유명하잖아요. 나이팅게일이 영국 간호사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크림 전쟁이었죠. 거기서 이 부상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부상자들을 정말 케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사망률을 많이 줄여서 유명했던 사람 아닙니까? 인도주의를 토대로 근대 간호를 확립하였다. 이 나이팅게일 전과 후로 한마디로 간호의 역사가 바뀐다는 거예요. 근대 간호의 시발점이 바로 나이팅게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에 대한 역사를 한번 짚고 넘어간다. 아, 나이팅게일로부터 근대 간호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전인간호의 이념을 제시한 사람은 나이팅게일이다. 간호의 목적을 자연적인 치유 과정이 바람직하게 일어나도록 돕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은 나이팅게일이다. 환경의 중요성. 그 전쟁터에 그 부상자들이 사실 얼마나 더럽고 막 쥐새끼 드글드글 거리는 그 바닥에서 피 질질 흘리고 있었겠어요. 거기에 침대도 놓고요. 그리고 갈아입을 뭐 옷도, 그리고 뭐 양말, 그리고 뭐 그 약품, 소독제, 그 식사 이런 것들을 나이팅게일이 되게 부잣집 딸이었잖아요. 뭐 사비로도 하고 여기저기 또 후원도 받고 해서 정말 그렇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많이 살렸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또 약간 여담이긴 한데요. 저희 동네에 길냥이가 많습니다. 새끼를 낳는데 그 주변 환경이 사실 뭐 깨끗한 물도 없고 깨끗한 사료도 없고 한다면 새끼들은 젖을 떼는 그 시기에 거의 다 죽습니다. 요즘에 길냥이들 밥을 주면서 그 주변 환경을 굉장히 깨끗하게 맨날 파리약 뿌리고 정말 새로운 물 떠다 주고 깨끗한 사료 주고 이러니까 지금 한 달 반이 넘었는데 새끼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환경이 깔끔해야지 건강합니다. 그래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은 나이팅게일이다. 이겁니다. 현대 간호가 지향하는 치료적인 경향은 환전제, 환자 위주의 간호이다. 전인 간호이다. 전인 간호라는 게 뭐예요? 전인, 토탈, 전체적으로 간호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육체와 마음, 몸과 마음과 정신까지 다 간호해 주는 것이 전인 간호이다. 또 환전체, 재활 간호, 이제 퇴원하고 나서 그 추후의 관리까지 다 하는 게 바로 현대 간호가 지향하는 치료적인 경향이다 이거예요. 현대 간호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 전개총 이랬는데 그래 전인적 간호야 뭐 다 이렇게 케어해 줘야 돼. 개별적인 간호야. 환자 개별적으로 부속품이 아니라 그냥 다 인격적으로 맞춰주고 총체적으로 간호를 해준다. 2번 간호의 체계. 현대 간호는 환자를 인격체로 보는 환자 중심의 전인 간호이다. 환자 중심의 전인 간호이다. 전인 간호란 포괄적인 종합적인 제가 간호조무사 공부를 할 때 그 용어에 대해서 모르시면 네이버든 뭐든 찾아보시라고 했어요. 전인 간호라는 말이 사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풀었을 때 더 어렵습니다. 영어로 찾아보면 complete 또는 full, 그러니까 완벽하게, 뭐 가득 찬 이런 거잖아요. 아, 전인 간호, 그러니까 다 그냥 케어해 주는 게 전인 간호다. 환자를 인간으로 본 개별적인 간호이고 육체와 정신, 감정의 일체까지 다 간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 간호로 건강의 유지 증진까지 도모한다. 그렇다면 추후 간호는 또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실 때요. 모르는 단어는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잊어먹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추후 간호는 3번. 퇴원하는 환자에게 정확하게 교육해야 하는 전인 간호의 일종이다. 환자에게 퇴원하실 때 복용할 약품 뭐 하루에 3번 이 약을 드셔야 되고요. 다음 진료 일자는 요때입니다. 뭐 주의사항은 이거고요. 영양은 어떻게 잘 드셔야 돼요. 운동은 어떤 운동하시고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설명해 주잖아요. 이런 게 결국은 추후 간호, 병원에 있을 때만 케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집에 가서도 퇴원을 했어도 이렇게 건강을 유지 증진하세요. 알려주는 게 현대 간호의 경향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전인 간호는 토탈 케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전인 간호는 개별적인 간호에 역점을 둔다. 그냥 환자를 묶어가지고 이 사람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마다 다르니까 간호의 3요소,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간호를 한다 그랬어요. 간호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인 요구까지도 충족시켜주기 위한 행위이다. 환자한테 우리가 막 진짜 딱딱하게 약 드세요. 주사 맞겠습니다. 이런 말만 하진 않잖아요. 오늘 식사 많이 하셨어요? 날씨 좋은데 환기 좀 해드릴까요? 이런 것들이 다 심리적, 정신적, 영적인 요구까지 맞춰주는 행위예요. 맞잖아요.
또 1980년 간호사가 보건진료원으로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었던 법은 농특법이다. 그 농어촌, 뭐 산간지역, 벽지, 오지 이런 외진데 간호 인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간호사가 가가지고 간단한 간호를 할 수 있는 것이 농특법이고, 농특법 하면 뭐 나옵니까? 1978년 알마아타 회의에서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그랬어요. 건강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나오고 농특법이 생기고, 그래서 벽지오지에 보건진료소가 생겼잖아요. 보건진료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었다. 뭐 간호사나 뭐 조산사들이 있었다. 이런 거예요. 한국간호조무사협회가 처음 창립된 해는 1973년이다. 얼마 안 됐죠. 간호조무사가 처음 창립된 거는 1973년이면은 뭐 한 50년 된 건가요? 예, 5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의 간호와 현대 간호가 진짜 뭐 발전한 게 50년 상간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2번 간호체계, 간호조직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 중에서 한 문제가 간간히 국가고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급에 만약에 취업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거기서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운영이 되는가. 개, 조, 명, 분통, 계층제의 원리, 조정의 원리, 명령 통일의 원리, 분업 전문화의 원리, 통솔 범위의 원리, 이런 기본적인 원리가 병원 그 조직 체계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계층제의 원리, 팀장 밑에 대리 있고 대리 밑에 평사원이 있습니다. 이런 계층의 원리가 바로 계층제의 원리예요.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직무를 등급화해서 직무를 지휘 감독하는 것, 직급을 나눈다. 그게 바로 계층제의 원리다. 조정의 원리, 한 가지 목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원들이 다 같이 협력하는 것이 조정의 원리입니다. 사실 조정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렵잖아요. 이럴 때는 영어로 한번 찾아보는 게 좋아요. 뭐 coordination, management, coordination, 합동, 조화로운 관리, 한마디로 조화롭게 그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조정의 원리예요. 명령 통일의 원리는 상사가 명령했어. 그러면 그 밑에 부하 직원이 그것에 대해서 일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요. 건강검진센터에서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 평사원이에요. 근데 대리님이 기관주쌤 오늘 뭐뭐뭐 환자가 건강검진 받았는데요. 이거 우편물로 발송해주세요 했어요. 근데 제가 우편물을 발송을 하는데 뭐 어떤 사람 거를 만약에 놓치고 안 했다 이럴 수 있어요. 환자가 전화가 옵니다. 저 왜 건강검진표가 우편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대리가 저를 부르겠죠. 기관주쌤 그때 분명히 제가 보내라고 했는데 발송한 거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시켰는데 네가 왜 안 했냐 이거예요. 명령 통일의 원리입니다. 4번 분업 전문화의 원리. 일을 분담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가능한 업무만 분담을 시켜주잖아요. 그것이 바로 분업 전문화의 원리입니다. 뭐 전문성이 증가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IM만 시켜요. 우리 건강검진센터 갔어요. 어떤 사람은 피검사, 소변검사만 하고요. 방사선사는 엑스레이만 찍습니다. 뭐 신체 계측실에서는 또 신체 계측만 해요. 그리고 여성 산부인과에서는 작은 경부암 검사만 합니다. 이게 바로 분업 전문화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통솔 범위의 원리, 팀장 밑에 대리가 몇 명 있습니다. 또 대리 밑에 평사원이 몇 명 있어요.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부하의 수가 적절해야 합니다. 의원에서도요. 원장님이 몇 명 데리고 있습니까? 실장 1명 데리고 있고 뭐 평직원 한 3명 데리고 있잖아요. 이게 그 통솔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수는 유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통솔 범위의 원리다 이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말이 어려워서 그렇다. 계층제의 원리, 등급이 다 나뉘어진다, 직급이 달라진다, 조정의 원리, 공동 목표를 위해서 조직원들이 노력하는 것이 조정의 원리이다. 또 명령 통일의 원리, 책임 소재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상사가 나한테 명령하는 것이 명령 통일의 원리이다. 분업 전문화의 원리, 각자 잘하는 포지션에서 일하는 것이 분업 전문화의 원리이다. 데스크 보는 선생님은 데스크만 있고 또 주사실 선생님은 주사실에만 있고 이런 거죠. 통솔 범위의 원리, 원장님이 통솔할 수 있는 직원의 수는 정해져 있다. 이렇게 그냥 좀 굵고 쉽게만 이해하자고요. 2번 간호체계, 간호전달체계의 기본적인 모델. 기능적인 간호 방법과 팀 간호 방법이 있다. 말 그대로예요. 업무의 분업의 기초를 두고 수행할 특별한 업무 분담을 받는다.
우리 이제 산부인과에 갔다고 생각합시다. 저도 이제 요번에 자궁경부암 대상자여서 갔어요. 자궁경부암 검사도 받고, 뭐 피 검사도 했습니다. IV만 따로 노는 선생님이 있어요. 데스크 선생님 따로 있죠. 그리고 이제 소변 검사, 이런 검체물 받으시는 분 있고, 원장님 직속 어시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분업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기능적인 간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병동이에요. 환자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그건 제 업무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한 팀이 그냥 그 책임을 다 질 수 있다. 그게 바로 이런 문제점을 감소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 말이겠죠.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기능적으로 다 그냥 분업이 되어 있는 곳, 그리고 팀이 다 그걸 책임을 지는 그런 간호 전달 체계가 있다. 3번, 팀 리더의 지휘 아래 팀은 분담받은 환자나 대상자의 모든 간호에 책임을 진다. 팀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이 팀 간호의 성공에 필수적이다. 팀원끼리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업무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어제 그 환자분께서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셨어요.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그 직원이 꼴보기 싫어서 커뮤니케이션을 안 했죠. 근데 그 다음날 갑자기 그 반신 마비가 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의사소통, 팀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그 환자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바로 간호의 성공에 필수적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3번, 간호조무사의 직업윤리와 태도. 우리가 간호조무사로 일할 때요, 직업윤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간호조무사의 직업윤리를 이해함으로써 문제 해결에서 어떤 좋은 일들이 있느냐, 직무의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있어요. 오버해서 하다가 나중에 법적으로 분쟁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책임을 내가 다 떠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좋을 땐 좋지만 의료사고가 나거나 하면은 보호자들은 돌변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직무 한계를 파악해야 되고요. 지혜롭고 양심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투약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환자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크게 아플 수도 있어요. 빨리 그것에 대해서 이실직고하고 상사한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나 이거 걸리면 어떡하지? 하고 말 안 했다가 환자 진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죠. 법적인 책임 한계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감사한 기쁨 보람을 느끼게 한다. 2번, 간호조무사의 기본적인 업무,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업무는 환경 정비, 주변 정돈하는 거, 환자 관찰, 식사 보조, 개인 위생 보조, 검사물 수거나 확인, 환자 교육 가능합니다. 환자의 건강 증진, 질병 예방, 건강 회복, 고통 경감 가능하다. 또 우리는 간호사의 지시에 의해 움직인다. 우리 위에 상사의 지시에 움직인다. 지시된 보조적 업무의 한계를 임의로 넘어서는 안 된다. 검사물 채취를 우리가 직접 하진 않아요. 환부 드레싱 직접 안 합니다. 우리가 직접 약 투여 안 해요. 그냥 전달만 합니다. 간단한 치료 안 합니다. 치료, 투여, 드레싱 이렇게 의료적인 행위 절대 간호조무사가 하지 않습니다. 보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조무사예요. 도와줄 조예요. 보조할 조예요. 간호조무사의 윤리강령 시 정직한 행동을 하고 동료 간에는 상호 협조한다. 동료 간에 상호 협조하는 이유는 환자를 위해서입니다. 타인에게 위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게 정신 집중할 의무는 주의 의무 태만이다. 그 태만하게 하면 환자가 다쳐요. 예를 들어서 핫팩을 데워줬어. 까먹었어. 환자는 화상 입었어. 내가 잘못한 거예요. 태만한 거예요. 내 업무가 태만했던 거예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에 잘 설명해줘야 되는데 설명 안 했어. 설명 동의 의무를 내가 위반한 거예요. 설명 동의 의무 그리고 주의 의무 태만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4번 간호조무사의 업무, 직업적 태도, 업무의 한계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업무는 하면 안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성실과 책임 완수, 시간을 엄수해야 됩니다. 출퇴근 시간 엄수해야 되고요. 환자의 낙상 예방, 침상 난간 올려줘야 돼요. 침상 그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뼈 부러지는 환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침상 난간 잘 올려줘야 됩니다. 그 협조, 업무적으로는 입원실이나 진료실의 환경 정리, 개인 위생 보조, 계획된 간호 지시를 충실히 이행해야겠죠. 바닥에 미끄럽지 않게 물 있으면 빨리빨리 닦아주고 또 어둡지 않게 간접 조명을 켜주고 이런 것들이 다 이 병실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역할이다 이거예요. 환자가 다치지 않게 계속 신경을 써주는 거예요.
또 친절, 세심한 관찰로 환자의 불안과 걱정의 이유를 덜어준다. 별것도 아닌데 환자는 고민하고 있어요. 친절하게 물어보는 거죠. 환자가 뭐 걱정 있으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사실 업무에 치이면 말 걸어봤자 나만 또 힘든 일 당하니까 안 하게 되는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의, 친절한 마음씨, 따뜻하고 다정한 마음씨. 우리도 마음의 여유가 없긴 하지만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이 병원 아닙니까? 친절과 예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책임을 완수해야겠죠. 교양, 환자가 막 그 물질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많이들 주세요. 실제로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먹습니다. 하지만 너무 감사한데요. 거절할게요. 병원 규칙이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일단은 한 번은 거절을 한다. 이게 품위 유지라는 거예요. 주는 대로 덥석덥석 받는 거 사실 모양새가 좋지는 않아요. 또 시간을 엄수한다.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지킨다. 근무 시간이 변경을 해야 된다면 가능한 한 일찍 관리자에게 사유를 설명해서 바꿔야겠죠. 또 내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고 강인한 체력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손을 다치는 경우도 많고요. 감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픈 사람 케어하는데 일하는 사람이 갤갤거리면 정말 그건 서로 힘들어요.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아픈 사람을 제대로 케어하는 것이 간호조무사의 직업적인 태도다. 휴식을 잘 취해야 돼요. 업무를 수행하려면은 우린 건강해야 됩니다. 끝나자마자 맨날 술 먹고 날 새면 되겠습니까? 가서 잘 자고 피로 관리하고 비타민도 먹고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면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복장과 외모, 통일된 제복을 착용한다. 통일된 제복 또는 유니폼 또는 깨끗한 차림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클린한 차림. 우리 밥 먹다가 막 여기 막 김치 쪼가리 흘리고 마스크에 김치 이렇게 막 묻혀있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너무 더러워 보여요. 항상 깨끗한 게 중요하다. 근무지 외에는 이런 우리가 유니폼 입으면 안 됩니다. 유니폼 입고 분식집 가서 떡볶이 사갖고 쓰레빠 질질 끌고 정말 꼴 보기 싫잖아요. 4번 간호조무사의 직업적인 관계. 의사가 부도덕한 행위를 요청할 경우 환자에게 해가 된다면 거부할 권리가 있다. 글쎄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몇 가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수면 내시경실이야. 남자 원장이야. 분명히 환자를 내가 어시를 해야 되는데 나가 있으라고 할 수 있겠죠. 둘만 있겠다고. 그 뭐겠어요. 원장님 저 있을 때 같이 하시죠. 이렇게 하거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환자에게 좋지 않은 것, 또 그냥 암암리에 넘어가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거부할 권리가 있고 나중에 그거를 우리가 어디에 또 고소할 수도 있겠죠. 환자의 이상 증상이나 의문점은 간호사에게 보고하며 의사나 간호사에게 직접 문의하도록 설명한다. 환자들이 간호조무사가 제일 만만하니까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나 이번에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거 우리가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네, 담당 간호사 선생님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명드리러 오실 수 있게 말씀드려 볼게요. 간호사 선생님이 오시면 한번 직접 물어봐 주시겠어요? 의사 선생님 회진 도실 때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이렇게 패스를 하셔야 돼요. 환자를 동정하면 안 되고 수용하고 이해한다. 환자 눈에는 간호조무사인 우리가 더 불쌍합니다. 안 그래요? 시다발이 하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환자가 사회에서 환자복 입었다고 동정할 수 있나요? 사회에서 회장님일 수도 있고 정말 난다긴다 하시는 분인데 잠깐 입원했을 수도 있잖아요. 동정은 무조건 안 됩니다. 동정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이해하고 잘 케어하면 됩니다. 간호조무사는 업무 한계를 임의로 넘어서는 안 된다. 드레싱하면 안 되는데 그거 떨어져서 선생님이 그냥 대충 해줘요. 그랬을 때 했다가는 난리 나요. 나중에 책임지는 건 다 나예요. 책임질 일은 하면 안 된다. 업무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 정비, 환자 관찰, 식사 보조, 개인 위생 보조, 환자 교육, 검사물 수거 등 이런 걸 다 확인하는 것이다. 정말 바닥에 쓰레기 있거나 미끄러질 수 있는 거 있으면 다 닦아줘야 되고요. 이게 잡일이라고 생각하면 잡일이지만요. 정말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매끄럽지 않았을 때 항상 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병원 행정, 병원 간호 행정을 기획할 때 환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환자가 항상 중심입니다. 환자의 식사 계획은 우리가 합니까? 아니에요. 의사가 당뇨병 환자면은 그 식단에 맞출 것이고 대장암 환자, 위암 환자 하면은 의사가 다 식사 계획을 하겠죠. 책임은 의사에게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직업 윤리와 태도 알고 넘어갈게요. 간호조무사는 업무 한계, 직무 한계를 분명히 알고 행한다. 다른 전문직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다. 간호사 선생님이 하고 있는데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영역 넘으면 안 돼요. 내가 더 오래 있었고 짬이 있어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할 것인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간호조무사가 부득이하게 근무시간 변경을 할 때 옳은 방법은 이런 게 국가고시 잘 나와요. 관리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근무시간을 변경한다. 그만둘 때는 한 달 전에 뭐 인수인계할 시간을 준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이에요. 간호조무사의 복장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마음이 표현이니까. 내 마음은 깨끗하지만 옷에 김치국물 묻어있고 더러우면 정말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무시간 외에 유니폼 입고 돌아다니지 않는다. 간호조무사가 유니폼을 통일되게 착용하는 목적은 결국은 깔끔해 보이면서 이 간호조무사 병원의 상징이에요. 나는 병원의 얼굴이다. 간판이다. 환자가 이상 증상이 생겼어. 가장 먼저 보고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간호윤리를 왜 배워요? 생각과 행동을 간호사업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보기 중에서 가장 근접한 답을 찾으시면 돼요. 간호조무사가 직업인으로서 갖출 조건은 스스로 행동을 규율하는 윤리 강령을 가져야 된다. 스스로 행동을 규율하는 윤리 강령을 가져야 된다. 말은 어렵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직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회적 요구에 대비한다. 개인적인 요구가 아니고요. 직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회적인 요구에 대비한다. 우리 뭐 보수교육도 받고 또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한다. 개인적인 요구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요구다. 병원에서 원하는 요구에 대비한다.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또 우리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간호를 했잖아요. 이런 능력 향상을 위해서 실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이론 교육 아니에요. 실제 일을 한다. 실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간호조무사의 태도. 이번 환자가 검사 결과 어떻게 됐어요? 물었을 때 우리 대답합니까? 담당 간호사 선생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보고하는 거예요. 수혈하고 있는데 환자가 갑자기 부작용이 막 나왔습니다. 수혈을 중단합니다. 즉시 중단하고 보고합니다. 환자가 병원 약이 아닌 다른 약을 막 먹고 있어요. 이때 어떡합니까? 일단 잠깐 중지시켜야 돼요. 그리고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환자가 약물을 안 먹어요? 거부해요? 왜 안 드실까요? 투약 거부를 확인합니다. 그 사유를요. 알약이 안 넘어가서요. 속이 안 좋아서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간호사한테 보고하는 거죠. 저 301호 기관지 환자분 좀 속이 안 좋고 하셔서 약을 안 드시네요. 이렇게 보고합니다. 치료 거부 환자의 대처 방안, 내가 투약을 실수했어. 그러면 일단 다 보고하는 거예요. 약 카드와 약 포장 용량이 달라. 이러면 처방 기록지를 대조해 본다. 결국 답은요. 내가 확인해보고 보고한다입니다. 아시겠죠? 환자가 금전적인 보답을 하려 할 때 마음만 받을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병원 규칙상 받을 수가 없어요. 정중히 거절하세요. 이게 바로 교양이에요. 환자 비밀을 알게 됐어. 이거 떠벌리면 되겠습니까? 비밀을 유지하고 보장한다. 이거 안 했을 때 33입니다. 간호조무사는 비밀 유지 보장 안 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요양보호사는 2예요. 좀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왔어요. 산부인과에 왔어요. 이거 소문내면 되겠습니까? 비밀을 유지하고 보장합니다. 간호조무사의 대인관계로 옳은 것은 간호사의 계획과 방침에 따라서 행동한다. 소아 환자나 신경이 약한 환자는 보호자를 두어서 간호에 도움이 되게 한다. 환자의 심리 상태를 잘 파악한다. 정말 전인간호 토탈 케어 아닙니까? 이것저것 케어하고 환경 정비도 하고 항상 보고하고 환자의 심리 상태 모든 것을 다 파악해야 돼요. 정말 센스 있고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업무입니다. 직업이라기보다는 사명에 가깝겠죠? 네,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것저것 알려드리려다 보니까 녹음 분량이 길어졌습니다. 간호관리 기출지문 총정리. 여러분 공부하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몇 번 반복하신다면 간호관리 문제는 다 맞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하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간주에 있습니다.